앞선 영상에서 올해 중국 소비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점과 그 가운데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으로 현재 국내 대표 소비주 기업인 LG 생활건강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난 3분기 실적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업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은 2005년 차석용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M&A를 통해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M&A를 보면 2007년에 코카콜라와 계약을 통해 국내 유통권을 가져왔고 2010년에는 더 페이스샵을 인수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작년에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피지오게를 인수하면서 15년간 현재 LG생활건강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0년간 주가 추이를 보면 국내에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LG생활건강은 어떤 사업들을 영업하면서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인 아모레퍼시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사업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음식료 사업부, 생활용품 사업부, 마지막으로 화장품 사업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LG생활건강의 음식료 사업부에 대한 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탄산음료가 안정적인 수요를 지탱해주는 가운데 이온음료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각과 그 반대로 탄산음료가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음료 시장은 사양산업, 즉 드라마틱한 성장이 어려운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점점 외면받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두 가지 뷰가 공존하는 가운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 산업까지 흔들리면서 음식료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LG생활건강은 지난 3분기 음료 부분 실적을 보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 더해서 거의 모든 인스턴트 음식 배달에 콜라가 배달된 것도 있겠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신제품인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에너지와 탄산수 시그램, 구론산 같은 브랜드 음료들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두드러진 것이었는데요. 특히 몬스터 에너지의 경우 사상 최대 분기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을 겨냥한 저칼로리 음료 마케팅이 제대로 유효타를 보인 것입니다. 즉, LG생활건강은 기존 음료 판매 채널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러한 최신 트렌드 추이에 맞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추후 최근 가격이 인상된 콜라를 시작으로 다른 제품들까지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될 것이고 몬스터 에너지 같은 새로운 신상품들이 연이어 히트를 친다면 음료 부분 성장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용품 사업부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크게 업황을 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매출 추이 업다운 폭이 그다지 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표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라스틴 샴푸, 페리오 치약, 샤프란, 퐁퐁 등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부문은 제품의 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브랜드 파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닥터그루트라는 제품이 이번 분기 포함해서 3년 만에 1000만 개를 넘게 판매했다라고 하네요. 심지어 이 닥터그루트라는 제품은 타사 경쟁 브랜드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가격임에도 단기간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건 효과적인 마케팅 효과도 있었겠지만 LG생활건강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용품 소비자들의 특성은 한 번 구매한 걸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과
한번 살 때 사재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사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품 사업 부문은 아모레퍼시픽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 중이지만 최근에는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뛰어넘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 사업부의 관건은 각 브랜드들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먼저 이 점을 살펴보기 전에 국내 화장품 시장의 사이클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2000년도 이전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약사법에 묶여 있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광고하는 게 매우 힘들었었는데 2000년도에 화장품법이 통과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게 원활하게 바뀌었고 그때부터 시장의 사이즈는 빠르게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도 다뤄들었듯이 그 시기에는 국내 인당 GDP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사이즈업을 했으나 2016년에 사드 보복 영향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이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LG생활건강은 경쟁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매출이 휘청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조금 더 빠르게 정상화를 시켰고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인 한 명당 구매할 수 있는 숫자의 제한을 둔 반면 LG생활건강은 그러한 가이드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즉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제품은 특별하니까 누구나 쓸 수 없고 특별한 몇 명의 사람만 쓸 수 있게 인당 구매수를 제한하자 라고 정해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인들의 K-뷰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납득할 만한 전략적 판단이었는데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지 못하면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제가 쥐약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와 반대로 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었던 LG생활건강의 제품은 많이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 비해 빠르게 실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망한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최근에는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숨, 로시크 순마, 오휘, CMP, 더 페이스샵 등의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역시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골고루 잘 팔렸고 특히 저가 브랜드보다 고가 브랜드인 후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난 8월 중국 티몰 슈퍼브랜드 데이에서 알리바바 기초 화장품 중 1위를 차지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인당 GDP 성장에 따른 이러한 프리미엄 소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올해 중국 소비주들이 대부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존에 막혔던 중국 오프라인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주가는 또 한 번 업사이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주식을 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연속적으로 꾸준한 회사는 내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LG생활건강에 투자한 일부 외국인 기업들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분을 하나도 팔지 않은 투자 기업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장중 브리핑이나 좋은 회사를 서칭해드리고 있는 카톡방 링크를 하단에 기재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